자동차 업계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자동차 회사의 CEO가 직접 나서서 지금까지 소문과 비밀론이만 무성했던 야사 플럭스 엔진이 실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엔진은 엄청난 성능을 자랑하며 기존과는 전혀 다른 기술로 개발되어 앞으로 테슬라, BYD, 토요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엔진이 자동차에 탑재된다면 휘발유, 디젤, 심지어 기존 전기차까지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엔진의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 엔진이 자동차 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판도를 바꿀 혁신을 가져올까요? 아니면 곧 사라질 하나의 첨단 기술 약속에 불과할까요? 그리고 만약 이 엔진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면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지배력은 위협받게 될까요? 믿으세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게 될 만한 비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진짜 게임은 이제 막 시작을 뺐으니까요. 그리고 영상 시작 전에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이런 놀라운 영상들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대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세상에 선보일 때는 언제나 수년간의 노력과 연구, 그리고 비밀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야사, 플럭스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이 갑자기 공개된 줄 알지만 사실 메르세데스는 지난 몇 년간 조용히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거나 큰 발표를 하지 않고 물밑에서 꾸준히 기술을 현실로 구현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르세데스의 진정한 마스터 플랜입니다. 돌이켜보면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자사 모델들을 통해 전기차가 미래일 뿐만 아니라 현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메르세데스는 미래에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려면 배터리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모터 기술 또한 혁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메르세데스는 영국의 작지만 혁신적인 회사인 야사에 주목했습니다. 야사는 이미 축방향 자속 모터 연구를 시작했고 초기 프로토타입을 통해 이 설계가 미래를 바꿀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이를 기회로 보고 야사를 점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019년 메르세데스는 야사를 완전히 인수했습니다. 이 인수는 메르세데스 샴스의 마스터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사업, 거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야사 자속 엔진의 기반을 다지는 결정적인 단계였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와사에 전폭적인 자금 지원과 연구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서 지난 5-10년 동안 이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가 투자되었고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이 엔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회사는 이 프로젝트를 극비리에 진행하여 업계 전문가조차 메르세데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없어 숨어비네라. 사람들은 그저 메르세데스가 고급 전기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쿠에서는 자동차 산업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두 번째 핵심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이 기술을 결코 서두르지 않고 공개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불완전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면 테슬라나 바이엘 같은 회사들이 즉시 비웃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는 먼저 철저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수천 시간의 주행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모든 상황에서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엔진의 성공 가능성에 완전히 확신이 들었을 때 비로소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이러한 행보는 테슬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항상 요란하게 시장에 진입하곤 합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는 침묵을 지키다가 적절한 시기에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치밀한 계획입니다.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많이 하는 것이죠. 야사 플럭스 엔진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엔진입니다. 과거에는 휘발유와 디젤 엔진이 주를 이루었지만 점차 전기차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는 엔진은 바로 야사 플럭스 엔진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공개한 이 엔진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사 플럭스 엔진은 정확히 무엇이며 왜 그렇게 특별한 것일까요? 아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야사는 실제로 이 엔진 기술을 개발한 영국 회사이며 나중에 메르세데스가 이를 인수했습니다. 플럭스는 자기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제 전기 모터가 전기와 자석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구 자석 모터 또는 유도 모터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전기 모터는 두껍고 커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무게도 더 나갑니다. 하지만 야사 플럭스 엔진의 놀라운 점은 크기가 작고 가벼우면서도 강절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엔진의 설계 방식은 축 플럭스라고 불립니다. 축 플럭스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일반 모터는 원통형으로 회전하지만 축 플럭스 모터는 평평한 원반형으로 회전합니다. 즉, 두꺼운 원통형이 아니라 얇고 둥근 판처럼 회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계의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가벼우면서도 더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엔진을 자사의 초강력 엔진 중 하나로 내세우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이제 토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엔진의 회전력과 같은 힘입니다. 예를 들어 스패너로 나사를 돌릴 때 짧은 스패너를 사용하면 더 많은 힘을 주어야 하지만 긴 스패너를 사용하면 같은 나사도 훨씬 쉽게 풀립니다. 모터의 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사 플럭스 엔진은 토크가 높아 차량이 즉각적으로 엄청난 가속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반 엔진은 속도를 내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야시 플럭스 엔진은 최대 출력을 즉시 냅니다. 그 결과 자동차는 눈 깜짝할 사이에 0에서 10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큰 차이점은 효율성입니다. 일반적인 전기 모터는 작동 중에 매우 뜨거워지고 많은 에너지와 열을 낭비합니다. 하지만 야사 플럭스 엔진은 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배터리 전력 낭비를 줄이고 차량의 주행 거리를 늘립니다. 간단히 말해 일반 전기차의 주행 거리가 400km라면 동일한 차량에 플럭스 엔진을 장착하면 배터리 크기를 늘리지 않고도 최대 550km까지 주행할 수 있습니다. 야사 플럭스 엔진의 또 다른 특징은 소형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차량에도 장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소형 해치백, SUV, 스포츠카 등 모든 차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전기 모터는 크고 무거워서 모든 곳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기술은 유연성이 뛰어납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작고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엔진을 개발하게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이점이 있을 걸까요? 차가 가벼워지면 배터리에 걸리는 부하가 줄어듭니다. 배터리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자동차 가격도 낮출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벼운 차는 더욱 부드럽고 운전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엔진의 가장 큰 매력은 외관만 봐도 미래 기술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전기차 제조사들은 여전히 구식 모터 기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는 야사 플럭스 엔진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살아남을 기업은 혁신적인 신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야사, 플럭스 엔진은 자동차 산업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로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기존 전기 모터와는 완전히 다른 설계 덕분에 더욱 강력한 출력과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며 공간 또한 최소화합니다. 플럭스 자기, 플럭스와 토크 힘의 조합이 바로 이 엔진을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의 진정한 마법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은 먼저 이 기술은 무엇이 특별해서 아무도 해본 적이 없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야사 플럭스 엔진의 진정한 특별함은 바로 그 설계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모터는 축방향 자속 모터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름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CD나 DVD처럼 얇은 원판 2개 위에 코일과 자석이 배치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전류가 흐르면 이 원판이 회전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모터의 동력권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에 탑재되는 일반적인 모터는 방사형 자속 모터 방식을 사용합니다. 방사형 모터에서는 자석과 코일이 원통형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반면 야사 자속 모터는 이 모든 것이 원판처럼 납작한 형태로 회전하면서 동력을 얻습니다. 이러한 설계가 이 제품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축방향 자속 설계의 가장 큰 장점은 가볍고 컴팩트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모터는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두껍고 무겁기도 하죠. 하지만 이 새로운 모터는 얇고 가벼우며 크기도 작습니다.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차량의 모터를 장착하기 위해 더 이상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줄어든 공간은 소형 배터리를 장착하여 차량 가격을 낮추거나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배터리를 설치하여 차량의 주행 거리를 늘리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기술은 기업에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이제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 모터는 작동 중에 매우 뜨거워지고 많은 에너지가 열로 손실됩니다. 이것이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축방향 자속 설계는 이러한 손실을 줄여줍니다. 모터의 모양이 열이 빠르게 방출되도록 설계되어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즉, 배터리에서 생성된 전력의 더 많은 부분을 차량을 구동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차량의 주행 가능 거리와 성능이 모두 향상됩니다. 기존 전기 모터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전기 모터를 장착한 차량이 4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야사 플럭스 엔진을 장착한 동일한 차량은 50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이 제품을 미래의 게이머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출력대 중량비입니다. 일반 모터는 무겁고 그만큼의 출력을 내려면 큰 자석과 더 많은 코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축방향 자속 모터는 더 가벼우면서도 동일한 출력을 냅니다. 즉, 예전에는 100km당 급 모터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60, 70km당 급 모터로도 같은 출력을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량이 가벼워지면 배터리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어들어 차량 성능이 더욱 부드러워집니다. 메레우세데스가 이 기술을 도입했을 때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히 출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모터를 더 크고 강력하게 만들어 성능을 향상시키려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야사 플럭스는 가볍고 컴팩트하며 지능적으로 설계된 모터가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오늘날 테슬라 BYD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방사형 플럭스 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와사 플럭스 디자인은 마치 구형 버튼식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전환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말하겠지만 그 장점이 드러나면 업계는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엔진의 핵심은 원반형 디자인에 있습니다. 가볍고 더 강력하며 효율이 높고 공간도 적게 차지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합쳐져 미래의 스타가 될 자질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메르세데스의 이 발표 이후 자동차 업계 전체가 들썩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테슬라 대 메르세데스 최대의 경쟁.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회사를 꼽으라면 단연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패션이자 필수품으로 만든 방식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기차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제 메르세데스의 새로운 야사 플럭스 엔진이 테슬라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과연 이 경쟁은 얼마나 치열할까요? 그리고 이 엔진이 일론 머스크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현재 차량들은 대부분 영구 자석 모터와 유도 모터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모터들은 강력하지만 무겁고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반면에 야사 플럭스 엔진은 축방향 플럭스 설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얇은 원반 모양이라 가벼우면서도 더 강력한 출력을 낸다는 것입니다. 즉, 테슬라의 모터는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메르세데스의 엔진은 크기는 작지만 훨씬 강력합니다. 이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기술이 이제 구식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이 엔진은 일론 머스크에게 골칫거리입니다. 테슬라는 아직 모터 기술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강점은 배터리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가 모터 기술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다면 테슬라의 가장 큰 강점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가 이 엔진을 고급 차량과 대중 차량 모두에 탑재한다면 테슬라의 속도 주행, 거리 효율성 모두 의문시되실련다. 하다 말이 일시적으로 의구심이 좀 있어. 이제 속도 효율성 그리고 가격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게 시작시에서 주문이다. 테슬라 차량은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매우 빠르게 가속합니다. 하지만 야사 플럭스 엔진의 토크는 훨씬 높아서 같은 작업을 훨씬 더 빠르고 부드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 모터는 열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는 반면 플럭스 엔진은 전력 소비를 줄이고 배터리 주행거리를 늘려줍니다. 비용 측면에서는 플럭스 엔진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소 비쌀 것입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가 양산에 들어가면 가격도 떨어지고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경쟁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제 BYD와 토요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BYD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제조업체입니다.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는 안전성과 수명면에서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플럭스 엔진의 경쟁 상대는 배터리가 아니라 모터입니다. 만약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 모터를 배터리와 통합한다면 BYD의 우위는 점차 줄어들 수 있습니다. BYD의 배터리는 강력하지만 모터 자체는 혁신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당에서 BYD는 테슬라와 메르세데스라는 두 가지 경쟁 상대와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토요타의 경우 테슬라나 BYD만큼 전기차에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토요타는 주로 하이브리드와 수소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플럭스 제리니우스코스 엔진이 시장에서 진정한 강자로 자리 잡는다면 토요타의 수소 전략은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차에 비해 점유율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메르세데스 벤츠가 플럭스 엔진을 탑재한 차량에 더 강력한 출력과 더 긴 주행거리를 제공한다면 토요타는 전체적인 전략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큰 차이점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브랜드 이미지가 고급스러움과 신뢰에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메르세데스 벤츠가 플레억스 엔진을 차량에 적용한다면 전 세계 고객들은 이를 프리미엄 기술이자 미래지향적인 기술로 인식할 것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기존 모터 기술을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점차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테슬라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경쟁은 더 이상 배터리나 소프트웨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엔진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BYD와 토요타에게도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BYD는 모터 기술을 신속하게 업그레이드해야 하고 토요타는 수소 전략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YAA 플럭스 엔진은 단순한 기술적 변화를 넘어 자동차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패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이다. BYD는 모터 기술 분야에 뛰어드셔다오 후야 싸까리리하고도 토요타는 수소가 진정 미래인지 고민하거나 이러한 급변하는 혁명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성능과 파워를 둘러싼 새로운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 자동차의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속도와 마력입니다. 차가 빠를수록 엔진의 성능과 기술력이 더 뛰어나다고 여겨집니다.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새로운 야사 플럭스 엔진은 이러한 성능과 파워의 기준에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위력은 단순히 재원표에 적힌 수치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실제로 발휘 되는 영향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속도와 마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 전기 모터는 차량의 일정 수준의 가속력과 속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가 0에서 100km/h까지 6초 만에 도달한다면 훌륭한 성능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야사 플럭스 엔진은 이 가속력을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경량 모터가 더 큰 출력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 무게가 가볍고 출력이 높을수록 차는 공기를 가르며 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효과는 마력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플럭스 엔진은 크기는 작지만 다형 모터와 동일한 출력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부사입니다. 이제 높은 토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동차의 당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패너로 나사를 조일 때 작은 스패너는 더 많은 힘이 필요하지만 큰 스패너는 같은 작업을 더 쉽게 해냅니다. 야사 플럭스 엔진의 특징은 시동 직후부터 높은 토크를 발휘한다는 점입니다. 즉, 시동을 걸자마자 즉시 최대 출력으로 도로를 질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속도를 내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엔진은 토크가 서서히 증가하기 때문에 차량이 최대 출력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플럭스 엔진은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강력한 힘을 즉시 전달합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플럭스 엔진은 어떤 스포츠카 못지않은 뛰어난 주행 성능을 자랑합니다.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든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이든 플럭스 엔진이 장착된 차량은 언제나 빠르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이제 주행거리와 효율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소유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배터리 수명과 방전 속도입니다. 와사 플럭스 엔진은 이러한 걱정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줍니다. 이 엔진은 전력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반 모터는 작동 시 많은 양의 전기가 열로 손실됩니다. 하지만 플럭스 엔진의 놀라운 점은 전기를 열로 변환하는 것보다 자동차의 속도로 변환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행거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 전기차가 400km를 주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차량에 플럭스 엔진을 장착하면 연비는 550km/h
아워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주행거리 100km가 추가될 때마다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높은 효율의 또 다른 장점은 배터리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모터가 전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배터리에 가해지는 부하가 줄어듭니다. 이는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고 차량 충전 빈도를 줄여줍니다. 즉, 플럭스 엔진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충전 및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또한 플럭스 엔진의 성능은 레이싱 트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빠른 가속, 부드러운 주행, 긴 주행 거리, 그리고 향상된 신뢰성을 통해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차량의 성능을 한 차원 높여줍니다. 전문가들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이 엔진이 향후 자동차 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능과 파워를 둘러싼 새로운 경쟁에서 야사 플럭스 엔진이 승리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테슬라나 BYD 같은 기업들은 이제 배터리뿐 아니라 이 새로운 모터 기술에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소비자들은 차량 주행 가능 시간, 최고 속도 연비라는 세 가지 질문에만 집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야사 플럭스 엔진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최고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롭고 획기적인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그 영향은 개발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듭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야사 플럭스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엔진의 개발이 발표되자마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곳곳에서 같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바꿀까요?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은 것은 주식 시장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플럭스 엔진을 탑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또한 높아졌습니다. 동시에 테슬라나 BYD 같은 회사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진정한 경쟁자를 만났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항상 새롭고 독창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제 자동차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유럽과 미국에서 항상 고급스러움과 신뢰의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만약 플럭스 엔진이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에 탑재된다면 고객들은 단순히 브랜드 이미지 때문만이 아니라 향상된 성능과 더 긴 주행거리 때문에 메르세데스 벤츠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는 테슬라와 BMW 같은 회사, 특히 전기차 시장에 왕좌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테슬라의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메르세데스의 진출은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을 살펴보면 BYD와 누드 같은 회사들의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높습니다. 하지만 플럭스 엔진의 특징은 고급차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메르세데스가 이 엔진을 대량 생산하고 비용 절감에 성공한다면 중국의 저가 전기차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BYD 같은 회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제 인도와 같은 신흥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전기차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타타 마힌드라 AMG 같은 회사들이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플럭스 엔진을 탑재한 메르세데스 차량이 국내에 출시된다면 이 기술은 더 많은 사람들의 전기차 구매 욕구를 자극할 것입니다. 초기에는 가격이 비싸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플럭스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 더 긴 주행거리, 더 강력한 출력, 그리고 더 높은 신뢰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른 인도 기업들도 자동차 기술 혁신에 대한 압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세계 정치와 에너지 부문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기차로 인해 석유 수요는 이미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플럭스 엔진과 같은 효율적인 기술의 등장으로 휘발유와 디젤의 입지는 더욱 약화될 것입니다. 이는 석유를 판매하는 국가들에게는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악재입니다. 반면 이는 리튬 및 배터리 관련 국가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전기차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럽은 이미 전기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럭스 엔진과 같은 기술이 등장하면서 정부는 더욱 엄격한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향후 휘발유 및 디젤 차량에 대한 세금이 추가되고 플럭스 엔진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 차량에는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럭스 엔진의 등장으로 소셜미디어와 고객 행동 또한 변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배터리와 충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모터의 출력과 효율성에 대해서도 야호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차의 주행 가능 거리가 얼마인지 묻는 것처럼 앞으로는 어떤 엔진이 탑재되었는지, 즉 플럭스 엔진인지 아니면 기존의 레이디얼 엔진인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장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따라서 메르세데스 벤츠의 플럭스 엔진은 단순한 자동차 부품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들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태도, 고객의 사고방식, 차량 디자인, 심지어 에너지 정책까지 바꿀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나가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뒤처지는 기업은 점차 시장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과연 그 기술이 일반 대중에게도 보급될 것인가, 아니면 부유층의 고급 차량에만 국한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메르세데스 벤츠의 야사 플럭스 엔진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플럭스 엔진은 현재로서는 고급 및 고성능 차량에만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초기 비용 때문입니다. 신기술인 만큼 생산 비용이 높고 기업들은 이미 가격이 높은 차량에 먼저 탑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비쌀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산이 시작되고 연구 개발 비용이 회수되면 이 엔진은 합리적인 가격대의 차량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제조상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속 엔진의 설계는 독창적인 만큼 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반 모터는 수십 년 동안 생산되어 왔지만 축방향 자속 모터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입니다. 매우 정밀한 자석과 코일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계들을 연결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메르세데스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부족한 차량에 적용하려면 대량 생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자재 및 공급망 문제도 큰 부담입니다. 플럭스 엔진에는 너디뮴 자석과 같은 히토류 원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금속의 공급은 이미 중국과 몇몇 국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플레옥스 엔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러한 금속의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격 상승과 기업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메르세데스는 새로운 공급 업체를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 기술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와사 플럭스가 미래의 자동차에 언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현재 고급 스포츠카와 고성능 모델에 플럭스 엔진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플럭스 엔진은 AMG 시리즈와 같은 차량에 탑재될 수 있습니다.
SUV에 적용될 경우 차체가 무겁더라도 더 강력한 토크와 출력을 제공하여 더욱 즐거운 주행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카의 플럭스 엔진이 탑재된다면 테슬라 모델 S 플레드와 같은 차량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플럭스 엔진은 트럭과 상용차 분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거운 차량은 더 높은 출력과 토크를 필요로 하는데 플럭스 엔진은 더 가벼우면서도 더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기 트럭과 버스가 이전보다 더 긴 주행거리와 강력한 성능으로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30년 이후를 내다보면 플럭스 엔진은 전기차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모든 회사가 자동차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모든 기업이 플럭스 엔진과 같은 모터 기술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7-8년 안에 이 기술이 보편화되어 저렴한 전기차에도 플럭스 엔진이 탑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진정 전기차 산업의 미래일까요? 아니면 기업의 허황된 약속에 불과할까요?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보면 기업들이 거창한 말을 늘어놓지만 막상 생산과 시장에 출시되면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플럭스 엔진의 진정한 가치는 일반 소비자의 차량에 장착되어 도로를 달릴 때 비로소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제 결정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플럭스 엔진이 전기차의 미래를 정말로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기술들처럼 몇 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보시려면 저희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